오늘은 충격적인 사연을 사주로 풀어보겠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장모를 임신시킨 남편 지옥까지 보내줬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가정의 질서와 인간관계가 완전히 뒤엉킨 비극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사주에는 그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남편의 사주를 가정해보면 배우자 인연을 뜻하는 궁이 불안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주는 아내와의 인연이 약하거나 배우자 외의 이성에게 눈이 쉽게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시주와 일주가 충돌하면 부부 사이보다 바깥 인연이 강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단순히 배우자 인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주에는 부모 인연과 자식 인연도 함께 흐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장모와 잘못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부모 자리와 자녀 자리가 뒤섞여 가정의 질서가 무너진 극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화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면 욕망과 충동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수기운이 약하면 이성을 잃고 금기를 깨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기운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결국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결국 이 사연은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결과이고 사주적으로도 이미 위험 신호가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사주는 미리 경고를 주었지만 그 신호를 무시하면 파국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사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주의 욕망의 기운이 강하다면 반드시 절제와 도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과 인생이 모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자신의 사주 속에 숨어 있는 위험 신호를 살펴보고 스스로 다스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태어난 연월일시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사주를 봐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주의 가장 기본이 되는 4가지 기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주는 태어난 연월 일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연주는 조상과 집안의 뿌리를 나타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기운 그리고 어린 시절의 환경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월주는 청년기와 사회를 의미합니다. 젊어서 어떤 환경에 놓였는지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는지가 드러납니다. 일주는 나 자신을 뜻합니다. 내 성격과 배우자 인연이 함께 담겨 있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주는 노후와 자녀를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떤 삶을 살지 자식과의 인연이 어떨지 이 자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월 일시 4가지 기둥이 모여서 우리 인생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주입니다. 오늘은 현실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지만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사건을 사주로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바람과 외도 이야기입니다. 뉴스에서도 흔히 보고 우리 주변에서도 은근히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배우자와 평생 함께 잘 사는데 어떤 사람은 끝내 바람을 피우고 가정을 무너뜨릴까요? 사주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먼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겉으로는 성실하고 평범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새로운 자극을 찾고 집안보다 바깥 사람과 더 잘 어울렸습니다. 결국 직장에서 만난 사람과 관계를 맺고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반대로 B씨는 힘든 결혼 생활을 했지만 끝내 배우자와 인연을 지켜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주에서 배우자궁과 시주의 기운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주에서 배우자 자리는 일지와 시지에서 봅니다. 이 자리가 충돌하거나 불안정하면 배우자와 인연이 약해지고 다른 이성과의 인연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화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면 욕망과 충동을 제어하지 못해 외도에 쉽게 빠집니다. 반대로 수 기운이 약하면 이성을 잃고 금기를 깨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재성이 지나치게 많으면 여성은 남편을 약하게 만들고 남성은 이성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주가 정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라도 스스로를 다스리면 얼마든지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욕망의 기운이 강하다면 더더욱 절제와 도덕이 필요하다는 경고입니다. 사주는 운명을 알려주지만 그 운명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결국 자기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주가 아무리 불안해도 스스로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사주라도 자신을 방심하면 파국은 언제든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태어난 연월일시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사주를 봐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주의 기본. 오늘은 사주의 기본 중 하나인 오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 5가지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나무로서 성장과 시작을 의미합니다. 화는 불로서 열정과 욕망을 의미합니다. 토는 땅으로서 안정과 조화를 의미합니다. 금은 쇠로서 이성과 결단을 의미합니다. 수는 물로서 지혜와 흐름을 의미합니다. 이 5가지 기운이 조화를 이루면 삶이 평온해지지만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약하면 오늘 이야기처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현실적인 사연을 사주로 풀어보겠습니다. 나는 왜 돈이 안 모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통장은 늘 비어 있고 조금만 모아도 금세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월급은 많지 않아도 차근차근 모아서 집도 사고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돈을 벌고도 몇 년 못 가 빈털터리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몇 년 만에 다시 가난으로 돌아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사주 속 재성의 흐름과 그 기운을 다스리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재성이 강한 사주였습니다. 돈을 벌 기회가 자주 들어오고 실제로 사업도 잘 풀렸습니다. 하지만 씀씀이가 크고 절제가 없어 돈은 들어오는 대로 다 나가버렸습니다. 주변에서는 부럽다고 했지만 정작 본인은 늘 돈이 부족하다고 한탄했습니다. 반대로 B씨는 큰 돈을 벌 사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절약과 계획적인 생활을 꾸준히 이어가며 집을 장만하고 노후 자금까지 마련했습니다. 사주가 다르지만 삶의 태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주에서 재물운은 재성으로 봅니다. 재성이 지나치게 많으면 욕심이 많고 돈이 들어와도 관리하지 못해 흩어지기 쉽습니다. 재성이 너무 약하면 돈을 벌 기회 자체가 적어 항상 빠듯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시주와 재성이 충돌하면 노후에 돈이 모이지 않고 흩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젊어서 부자가 되어도 말년에 쓸쓸히 빈손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젊어서는 고생해도 노후에는 오히려 여유를 누리게 됩니다. 오행으로 풀어보면 돈 쓰는 패턴이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목 기운이 강한 사람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투자와 도전에는 강하지만 끈기가 부족하면 투자 실패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화 기운이 강한 사람은 충동과 욕망이 강해 옷 사고 먹는 데 쓰는 돈이 많습니다. 즐거움은 크지만 돈이 쌓이지 않습니다. 토 기운이 강한 사람은 안정적인데 반대로 지나치게 보수적이어서 기회를 놓치고 제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금 기운이 강한 사람은 절약과 계산에 능하지만 너무 아끼다 보니 인간관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수 기운이 강한 사람은 지혜롭고 흐름을 잘 읽지만 계획성이 약하면 흘려보내는 돈이 많습니다. 이처럼 오행의 균형에 따라 돈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주 속 욕망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돈은 단순히 벌고 쓰는 것을 넘어서 자기 욕망을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주가 재성으로 강하게 들어와도 절제와 계획을 세우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성이 약해도 부지런히 일하고 꾸준히 저축하면 평생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사주는 길을 보여줄 뿐 그 길을 어떻게 걸을지는 자기 몫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돈은 운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사주가 어떻든 돈은 관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흩어지고 사주가 부족해도 지혜롭게 관리하면 평생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사주는 나에게 어떤 성향이 있는지 어디서 돈이 흘러나가는지를 알려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그 지도를 잘 읽고 활용하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태어난 연월일시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사주를 봐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제 사주의 기본 중 하나인 십성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십성은 사주 속에서 나와 다른 기운이 만날 때 생기는 10가지 관계를 말합니다. 비겁은 나와 같은 기운을 가진 존재입니다. 형제나 친구처럼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식상은 내가 밖으로 표현하는 힘입니다. 재능과 끼 그리고 자식과도 연결됩니다. 재성은 돈과 재물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내나 여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관성은 규율과 직업, 명예를 의미합니다. 남자의 경우 아버지, 여자의 경우 남편을 뜻하기도 합니다.
인성은 배움과 지혜, 보호를 의미합니다. 공부와 문서 그리고 어머니와 연결됩니다. 이 5가지를 음과 양으로 나누면 10가지의 십성이 됩니다. 비견과 겁재, 식신과 상관, 정제와 편재, 정관과 평관, 정인과 편인, 이렇게 10가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십성을 이해하면 내 삶에서 무엇이 강하고 약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성이 지나치게 강하면 돈은 잘 벌어도 흩어지고, 재성이 약하면 항상 빠듯하지만 다른 기운으로 보완하면 안정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돈 문제 역시 십성 중 재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주의 기본 원리를 하나씩 이해하다 보면 내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